녹화 무슨 예. 아니, 공유도 한번 해보셔요. 예. 예, 됐네요. 되죠? 예. 거기 교장님, 예. 죄송합니다만 오늘 그냥 간단하게 오늘 이게 스크린샷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뭐 어떤 내용으로 몇 명 참석했다 공부 조금 그냥 한 PPT 하나만 해서 좀 올려주시면 부탁 좀 드려도 되겠죠? 오늘 강의 내용? 예. 그냥 한 예. 장으로 해서 제가 올리는 것처럼 제가 예. 앞뒤를 못 하다 보니까 끊겨서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씩 올려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좀 기록해가지고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뭐 시간 됐는데 바로 시작하죠, 뭐. 그럴까요? 들어오신 분이 예. 조금 적기는 한데. 예, 알겠습니다. 화면 또 들어오니까. 네. 예,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영진 선생님께서 강사를 위한 브랜드 컨텐츠와 네트워크 관리라는 제목으로 아침 시간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유영진 선생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영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맡게 돼가지고요. 짧게만 조금 이렇게 소개는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페이스북에서 소셜지기 검색하시고 그러면은 바로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거는 그 사회적 경제 쪽하고 ESG 경영 중에서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디자인 및 활용 이쪽이 이제 제 분야입니다. 예, 이렇게 되고 출신은 나주 출신이고 현재 이제 과천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공한 쪽은 그 항공기계공학 쪽이고요. 예, 그리고 항공사 쪽에서 전략기획실에서 이제 한 10년 근무하다가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조영탁 씨랑 둘이서 그 휴넷 창립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주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강연들 이렇게 다니는 거, 교육과정 진행하는 거 이런 쪽이고 농촌 쪽, 예, 그 다음에 뭐 자문 쪽하고 50 플러스 쪽, 예, 그리고 요즘은 5000 뉴딜 300 이런 쪽 이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원래는 잡았어요. 예, 그랬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브랜디드 컨텐츠는 좀 광고 쪽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을 맡겨서 하는데 강사의 브랜디드 컨텐츠 이렇게 했을 때는 강사가 개인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고 내보내고 하는 거는 사실 어느 선 이상 되기 전에는 좀 힘든 또는 이제 특정 플랫폼에 들어가야 되는 쪽이어서 일단 선생님들 채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원래는 했어요. 예, 그래서 약간 변형된 부분은 있지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채널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광고는 광고 채널이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 디지털 채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들어가 보니까 제일 처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우선 소셜 미디어 서비스 채널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채널 자체를 구분을 못하고 계시는 경우나 아예 그냥 구분할 필요를 못 느끼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컨텐츠 자체를 유통하기 위해서 쓰셔야 되는 거는 소셜 미디어 컨텐츠 서비스 쪽이고 그 다음에 관계관리, 이해관계자들을 의뢰처라든가 그 다음에 그 학습자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네트워크 관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두 개를 혼용하고 계시고 분리를 안 돼 있으신 경우가 좀 있더라. 네, 한 가지고요. 미디어 서비스로 제일 그냥 요즘 범용으로 많이 쓰는 게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인 거 알고 계실 거고 SNS라고 불리는 거는 원래는 페이스북 쪽이 SNS예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는 SNS가 아닙니다. 그건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니라 미디어 서비스인 거죠. 예. 네, 잠깐만요.
예, 좀 다른 분들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좀 박일환 선생님 소리가 자꾸 나는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추진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컨텐츠를 의뢰해서 맡기실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생산하고 이거를 컨텐츠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본인 패턴하고 본인 라이프 사이클하고 이게 맞아줘야 되거든요. 예, 본인이 생산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일과하고 분리해서 컨텐츠를 따로 만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컨텐츠를 따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자체에서 하시는 게 원래 그 일과 중에 발생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포인트거든요. 예, 그다음에 컨텐츠 형태가 한쪽에만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똑같이 이미지를 만들더라도 예,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었다가 그거를 슬라이드에도 사용하고 나중에 그걸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영상도 찍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넘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컨텐츠 형태를 다 각각 따로 만들도록 또 돼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OSMU에 적합한지 요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하셔야 되니까 대부분.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오프라인 상의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신데 근데 이게 온라인 브랜드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연결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보니까. 예, 그래서 오프라인 상의 브랜드하고 온라인 상의 브랜드를 일치시키셔야 되는 거, 요 부분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질문은 범용 채널들, 남들이 다 아는 채널, 그쪽에 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자기 브랜드를 충분히 증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채널 현황을 보려고 이쪽을 제가 시트를 미리 공유를 했던 거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부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들이라도 직접 요거 채우신 분 계신가요? 최욱은 선생님, 백남신 교장 선생님, 조원식 대표님 요거 채우셨어요? 저부터 얘기하면 저는 예. 지금 수정만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없었던 정도만 거. 해도 굉장히 정성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여기 있는 대부분은 제가 그냥 있는 거 찾아가지고 채운 내용이지 직접 이렇게 채우신 내용은 거의 없어요. 직접 채워주신 거는 김종성님만 채워주신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살짝 들어와서 보고 가시고 조금 저기 하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채널하고 컨텐츠가 의미를 갖도록 가지고 계신 채널하고 컨텐츠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오픈하고 또 그걸 통해서 협업을 하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협업이 왜 중요하냐면 강사는 조직을 지금 따로 가질 수가 없잖아요. 예, 보통은. 그런데 협업이 없으면 부담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브랜디드 컨텐츠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최혁은님 쪽 페이스북 들어가 봤더니 활동을 꽤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꾸준히. 예, 그렇게 해서 좋은 사례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 여기 거의 날마다 일지를 쓰시듯이 또박또박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강사가 신뢰를 주는 부분 중에서 일지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일지를 평소에 기록을 하는 강사하고 일지가 없는 강사 경우가 굉장한 차이가 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대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강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이 의도하는 컨텐츠를 내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일단 활용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은 쪽 사례에 속하고요. 김태철 님도 굉장히 활용을 좀 하시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태철 교수님 경우는 인스타그램도 활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꾸준히. 예, 그래서 브랜디드 컨텐츠 쪽 방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꾸준히 이렇게 운영하는 거 그런 모습으로는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블로그 쪽으로는 김종성님하고 최근에 들어오셨던 김종성님하고 이유진님 쪽이 블로그를 그 브랜디드 컨텐츠 쪽 방향에 맞도록 운영을 좀 하시는 쪽 이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굵게 볼드 처리를 해놨으니까 시트 들어가셔가지고 예, 필요한 분들은 조금 찾아서 이렇게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나머지 쪽 실제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그 학습자들을 커뮤니티에다 모시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예,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못 찾았어요. 예, 그리고 조원식 대표님 원장님만 그 카페를 네이버에 하나 갖고 계신 거 그거를 제가 봤고 우리 그 나라인재개발원 요쪽에 그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서 한번 그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활동이 없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쪽은 예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브랜디드 컨텐츠에서 브랜드라고 하는 건 요거는 강사는 뭘로 표현이 되느냐 강사가 그 공개된 콘텐츠로 본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고 그거를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게 곧바로 브랜드입니다. 옛날의 브랜드 개념하고 지금의 브랜드 개념은 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ESG 경영 쪽하고 강사도 맞춘다면 강사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실행하는 모습을 컨텐츠로서 표현하고 있느냐 공개된 컨텐츠로 예, 그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원래 선생이 먼저 난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강의하는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프라인으로는 보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여준다면 굉장히 많은 그 부하가 걸릴 거고 그래서 디지털 채널 쪽하고 컨텐츠로 보여주는 게 그냥 그 사실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러고 두 번째로는 컨텐츠를 유통할 소통 채널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해관계자, 의뢰처하고 학습자를 아우르는 소통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강사의 브랜드는 학습자하고 참여자들이 실제 변화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그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강사의 브랜드 수준이 갈라진다라는 거죠. 현장에서 그냥 잘 강의하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나면 이쪽은 AS가 없어서 좋아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사실 그 강사는 그 브랜드 구축까지는 가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증빙을 관리할 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라이브를 하거나 영상을 갖고 있으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가? 내가 가진 사진은 내 현장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있는가? 그 다음에 내 강의 컨텐츠는 그 글과 첨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가? 이것처럼 공개되어 있는 곳에 내가 증빙할 컨텐츠가 올라가 있는가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6번을 조금 더 다시 또 강조하고 싶은데 학습자하고 관계 관리를 계속 가느냐, 지속 가능하게 가느냐 아니면 이거를 그때그때 하고 끝내느냐 이 부분이 강사의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생님 호칭을 듣기에 현재 채널 상태하고 컨텐츠로 충분한지 이거를 이제 좀 되새겨 보실 수 있으면 예,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한다면 이쪽에 대해서 실행한다면 첫 번째로는 사적인 것하고 사회적인 것을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분별하는 데서 시작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채널하고 컨텐츠를 오픈하지 않으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사적인 거하고 사회적인 걸 구분을 못 하셔가지고 사회적인 쪽에다가 사적인 걸 오픈하시거나 반대로 사회적인 채널인데 거기를 사적인 걸로 이해를 하고 정보가 나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아예 시작도 안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분별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두 번째는 채널 없는 거를 바로 개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있는데 안 올리고 그냥 보고만 계셨다면 모를까, 없어서 안 올린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바로 개설을 하시는 게 일단 시작이다.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위험하지도 않은 건데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에 이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프로필 부분인데요. 각 채널에 프로필 들어가는 자리를 오프라인에 나를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오프라인에 내가 평생 쌓아온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입을 해줘야 브랜드가 일치가 되고 힘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별명으로 대신하고, 본명은 빼고 별명으로 대신하고, 그 다음에 항상 보이는, 강사는 얼굴로 하는 건데 얼굴을 빼고 다른 걸 올려놓으신 분들도 좀 계셨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치되게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고, 네 번째는 컨텐츠를 복잡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일지 쓰시는 걸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성님이나 그 다음에 최호근님의 그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과나 접하는 데서 바로 컨텐츠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사례는 외부에 한 분 권해드릴 분이 계신데, 페이스북 가시면 그러면 공윤수 원장님이라고 치과 원장님이 계세요.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도 타임라인에 있는 정보만으로, 공윤수 원장님이신데 타임라인에다 올렸던 그런 일지만으로 본인 컨텐츠를 이렇게 쌓아가는 모습을 바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모으면 연말에 책 내는 게 굉장히 편안한 일이 되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은 일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 포럼, 우리 내부에 계신 분들끼리라도 제발 패친 맺고, 블로그 이웃도 맺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채널들 구독도 하고, 좋아요, 댓글, 공유 이런 식으로 해서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컨텐츠는 혼자 만들어갖고 혼자 내놓는다고 컨텐츠가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컨텐츠를 강사의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보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때 비로소 능력을 발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먼저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질문, 요거는 이제 그냥 재밌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선생님들이 변명이 아니라 변화를 택하시겠다면 유영진이 이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릴 건지 아니면 내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도와드리겠다는 의미니까요. 예,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길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컨텐츠 관리, 자신의 강사의 브랜드는 컨텐츠다. 이것은 컨텐츠 관리하고 자기하고 또 네트워크 관리에 대해서 지금 언제 알게 모르게 우리들을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각자 이제 아까 채널에서 좀 보셨을 테니까 각자 본인에 대해서도 좋고 또는 이웃에 대해서도 좋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급하신 분, 바쁘신 분들 먼저 발표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할게요. 예, 그럼 조원식 원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그 비전 포럼을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비전 플랫폼이라고 해서 넣을까 말까를 상당히 많이 몇 개월 고민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데 플랫폼 쪽을 이렇게 뭔가 해줄 수 있고 할 만한 분이 바로 없었어요. 이제 그나마 한 분이 그 고박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IT 전문가나 한 분이 계셔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쪽 부분까지는 깊게는 또 이렇게 숟가락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거 들으면서 많이 반성도 됐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유영진 대표님 말씀하신 그 소셜 미디어하고 소셜 네트워크 두 가지 차이점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가 제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미디어 쪽에서는 자신의 컨텐츠를 알리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도 너무 이제 그쪽에 이렇게 구매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포럼에서
우리 그 회원님들이 각자 자신의 킬러 컨텐츠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우리 그 유영진 대표님이 어제 저도 사실은 주말까지도 계속 지금 분주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가 안 돼서 이렇게 못 올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까 그 주소 같은 거 올리라고 저도 보긴 봤는데 블로그는 없어가지고 못 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셜 네트워크는 어쨌든 관계 이 두 가지를 투톱 시스템으로도 오프라인과 오프라인은 나름대로 저희가 잘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이제 온라인이 좀 취약한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잘 병합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중장년층이 좀 제법 있다 보니까 일부는 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SNS에 좀 이렇게 알긴 안 해도 이렇게 몸에 습관화가 안 된 분들도 일부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잘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유영진 대표님이 지금 사실 제가 너무 요즘에 분주해서 한번 지방간에 뵙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잘 회원님들을 위해서 그렇고 술수도 그렇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또 서로 좋은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래비전의 MVP 미래비전의 발전상에 대해서 지금 큰 구상, 바람, 희망 이런 쪽을 지금 조식 원장님 발표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다른 분들도 허심탄회 좋은 의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쁘게 발표하실 분 또 계시면 자 없으시면 그러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최희수 저도 교수님. 곧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오늘 유영진 대표님 진짜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뭐 오래전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사실 페이스북 좀 하고 있고요. 뭐 인스타그램 간혹 하고 그다음에 블로그도 만들어 놓기는 오래됐어요. 한 10년 돼 가는데 이것도 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그 블로그에 많은 그 글들을 올리고 했는데 시간에 갈수록 상당히 그 시간이 많이 뺏기고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자주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것도 좀 정리가 되고 그 팔로워들한테 좀 유익한 글들을 쓰고 싶다는 그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오픈이 안 되고 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메일이라든가 유튜브 카톡이라는 정도가 아니고 좀 더 고급적인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지메일도 제가 지금 쓰고 있고 지메일 가서 활동도 좀 하고 있고 아들들하고 공동 작업도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여기에서 시간을 참 많이 뺏기다 보니 사실 어찌 보면 그게 더 중요한데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습관화돼야 된다는 거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요. 어차피 강의를 계속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이버 상에서 나의 그 브랜드를 갖다가 이게 인식시켜가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도구로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블로그나 또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한데 저는 그 중에서 블로그가 참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사실 꾸준히 해야 되는데 사실 100일 1일 포스팅 하는 것 도전하다가 중간에 간절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게임이 되면 우리 여기서 같이 할 수 있으면은 블로그에서 매일 한 편씩 포스팅하고 그거를 서로가 이웃 맺기 해서 이게 찾아가지고 방문해주고 하면은 100명이 되잖아요. 우리 지금 31명이 들어왔는데 이 31명이 매일 블로그에서 1일 1 포스팅해서 그걸 서로가 이웃 맺기 하게 되면 상당히 확산이 빨라질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자 우리 우리 유영진이라는 아주 훌륭하고 정말 좋은 멘토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블로그 활동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습관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또 어려움, 시간이라는 그것 때문에 진짜 시간은 우리 삶에 있어 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영진 선생님이 하나의 또 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또 바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은 그러면 맨 처음에 들으셨는 최우근 교수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우근 교수님. 안 들려요, 안 들려.
소리가 안 나보네. 마이크가 안 됐어요. 마이크는 켜져 있는데 소리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잠깐 좀 해보시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상훈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거 인스타나 뭐 블로그 한다고 열심히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뭘 첨부하고 올리고 하는 부분들이 활용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 되니까 조금 하다가 주춤하고 버리게 되고요. 그다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생활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일상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안 보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도 이제 한다고 하다가 이제는 거의 다 중단한 상태인데요. 페이스북도 하다가 뭐 이제 보기 싫어하고 버려버리고 인스타도 너무 많아 버려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 블로그를 네이버 블로그를 좀 하는데 블로그는 또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블로그 페이지만 가지고 있고 있으면서 일부 조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하다 중단됐는데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앞으로 이런 걸 다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적인 선생님들 다 의견은 같은 의견일 것 같아요.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미루다 보니까 멀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어디 최우근 교수님 다시 한번 해보셔요. 예, 지금도 안 되네요. 그거 뭐 이상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은 한미성 소장님, 김태철 박사님 순서로 네, 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빠져나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자진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이, 너무 그래요. 죄송하네요. 지금이라도 다행이네요. 이영진 소셜 가드너님, 오늘 너무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거 할 때 제가 굉장히 작아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열심히 해봤는데 해보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이렇게 점점 그것들을 잘 지속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시도조차 제대로 못한 1인 중에 하나입니다. 1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컴퓨터 능력도 좀 떨어지는 데다가 시간도 좀 많이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엄두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좋은 팁 중에 하나가 미디어와 그 같은 사회 아무튼 뭐 두 가지로 나누셨는데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여러 군데로 이렇게 계속 적용하는 것 따로따로 하다 보면은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하나를 생성하면 그거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씀이 귀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시도를 하면서 이런 팁을 얻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나 저한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아무튼 뒤에서 막 채찍질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또 누가 채찍질을 해줘야지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이렇게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예, 다음은 김태철 박사님, 다음은 최영미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태철 박사님. 예, 예, 감사합니다. 아침에 정말 좋은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일 포스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요. 했던 계기들은 이제 사실 매일매일 굉장히 좋은 강의를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또 좋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 써보는 거 되게 이렇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전주에서 꾸준히 지금 3년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 포스팅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꾸준히 그냥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그 이해관계자와 소통 부분들이나 약간 좀 사적이나 사회적 분별 부분들은 거의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떤 내용들을 그냥 편안하게 쓰는 그런 형식을 좀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도 조금 좀 코멘트나 좀 지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하여튼 저도 계속 써 놓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또 가끔씩 이제 컬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컬럼 쓰는데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약간 더 이렇게 좀 쓰면은 컬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컬럼 쓰는 거,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 쓰는 거,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로우 데이터로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한 그런 생각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스피디나 리더십이나 기업 가능성 내용으로 좀 좋은 책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계속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철 박사님은 벌써 1인 1포스팅 지금 실천 중이고 컬럼 아마 금방 책도 또 다른 책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영미 선생님, 다음에는 최순남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영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홍미입니다. 저는 사실 유영진 소셜 가드너께서 설명해 주시는 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많은 부분. 전 사실 페이스북은 하고 있는데 제 일상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좀 더 전문성이 있고 해서 제가 잘 몰라서 많이 앞으로 배워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 유영진 선생님의 페이스북을 찾아 들어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그 일반적인 페이스북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지? 이렇게 좀 약간 어렵더라고요. 그 유영진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페이스북이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렵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강의를 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페이스북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에게는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영진 선생님의 하나의 질문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순남 선생님. 마이크가 안 들려요. 아직도 마이크가 꺼졌어요. 마이크. 마이크가 꺼졌나요? 예, 됐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실은 저는 이거를 그 채널은 다 갖고 있거든요. 카페,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다 해보려고 의도는 있었는데 실은 제가 여기에 딱 두 가지가 걸렸어요. 한 가지는 내가 이런 오픈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할 만큼의 그런 컨텐츠가 있나 이런 거에 의심을 좀 가졌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시간과 그런 거를 할 만큼 이거에 대한 채널 가치관이 있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망설여졌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내용상으로도 조금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여기다가 막 올인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제가 피드백을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게 습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꼭 내가 이 올리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안 와도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요즘 많이 좀 깨달아 가고는 있는데 어쨌든 좀 협업이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자기만의 이런 채널을 좀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좀 가치도 조금 여기다 많이 좀 부여해서 저도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브랜드에 굉장히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지금 7시가 됐네요. 또 지금 화면을 열지 않으신 분들 중에 발표하실 분 있으면 발표해 주세요. 예, 없으시면 저 최호근 교수님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네. 아직도 소리가 안 돼요. 안 돼요. 저기 또 다른데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다면 컴퓨터를 껐다 다시 들으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유영진 박사님 이제 정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가셨는데요. 최우근 교수님 말씀을 꼭 들어보고 싶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열심히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랬고 지금 예. 다시 들어오지 않겠나 싶어요. 예, 일단. 네. 조원식 원장님이 실제 하고 싶으셨는데 그렇게 이제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포럼에서 하시겠다는 움직임만 있으면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이렇게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컨텐츠를 정리해 가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이 컨텐츠를 차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쳐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컨텐츠는 정리정돈해서 쭉 이렇게 가는 거고 뺏긴다기보다 어떻게 표현하시면 좋냐 하면 다음부터 그 생각 드실 때는 강사의 투자다. 강사의 투자다. 이것은 이렇게 이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소셜 미디어에서는 유용한 컨텐츠를 내보이고 싶은 거 그게 이제 일단 맞는 건데 소셜 네트워크 쪽에서는 아니에요. 소셜 네트워크는 남한테 유용한 컨텐츠를 내보이는 곳이 아니라 나한테 먼저 유용한 컨텐츠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글을 쌓아놔서 남한테 유용한 거는 두 번째 효과고 우선은 이 컨텐츠를 쌓아놓는 게 나한테 득이 된다. 내 일상이 개선이 되고 모아놓으면 그 다음에 책이든 나중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는 게 나중에 아쉬움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내게 먼저 유용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아까 최영민님 말씀하신 대로 제 타임라인 컨텐츠들이 그게 유용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필요한 대로 가니까 낯서신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타임라인이 주 채널이 아니고 페이스북에 가시면 소셜 서포터즈 코리아라고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이제 제가 실제로 활동하는 곳이 되겠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제일 좋은 활동은 좋은 컨텐츠를 내놓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거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걸 부탁하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되는 곳이 아니라 얻어내는 곳이에요. SNS는. 근데 이걸 까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소셜 미디어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서도 뭔가 유용한 걸 자꾸 내놔야 된다. 이 압박감에 뭘 하시냐 하면 컨텐츠를 자꾸 쏟아내야 되니까 사적인 걸 자꾸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순환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또 하다가 그만두시게 되고 이게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는 블로그만 있던 시절에는 SNS가 없고 블로그만 있던 시절에는 날마다 블로깅을 하는 게 원래는 정답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매일 활동하시는 거 기록하는 거는 SNS에서 하시는 편이 훨씬 좋아요. 반응성도 좋고 반응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기록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일일로 가는 거는 페이스북 같은 SNS를 쓰시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요즘 하고 있는 게 주간 챌린지잖아요. 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것만 올리면 되니까 네이버도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날마다 쓰게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무리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 챌린지로 지금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리한 거, SNS에서 우리가 하던 거를 소셜 미디어에다 정리하는 의미로 블로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하시는 게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움이 느껴질 때는 이 말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SNS 접근하거나 소셜미디어 접근할 때 어려움이 느껴지시면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이 비즈니스다라는 거,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편한 길만 가면서 내 수익이나 내 위치가 보장되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약간의 번거로움, 그리고 내가 또박또박 성실하게 가는 거, 이런 부분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일상 중에서 일상을 오픈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일상 중에서 사생활 쪽은 아예 배제를 하시고, 사생활을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오픈하냐, 내 사업과 내 업무와 내 전문성이 드러나는 자리, 그 일상을 오픈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과 협업하는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일정이 있고, 이런 거를 오픈하시는 거지, 사생활 쪽은 절대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사생활도 절대 오픈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감당할 수만 있으면 사생활도 오픈하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감당하는 걸 처음부터 하려고 무리를 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미성님, 채찍질은 절대 안 해드릴 거예요. 제가 뭘 하고 다른 분을 채찍질을 합니까? 근데 뭐는 할 거냐, 하겠다고 한 걸음이라도 실행하는 걸 보여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제가 기를 쓰고 다음 단계, 또 하나를 하시면 기를 쓰고 다음 단계, 이걸 끝까지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글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반드시 계세요. 근데 본인 타입을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소통이 훨씬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오픈 채팅방이나 채팅 단톡방에 있는 분한테 여기 컨텐츠, 여기에 올리시는 컨텐츠는 제가 정제해서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공지를 하고 시작을 하시는 방법. 그러면 소통을 컨텐츠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쓰실 때 댓글을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라 댓글을 정성 들여서 쓰시면 그것도 컨텐츠가 돼요. 정리하게 되니까. 그래서 너무 인사성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남발하는 댓글 말고 조금 정성껏 따는 이런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드시는 방법이 있고, 그 외의 분들은 메모를 잘하는 분은 메모로, 그 다음에 마인드맵 좋아하시는 분은 마인드맵으로, 스프레드시트 같은 데다가 기록을 누적시키는 걸 좋아하시면 스프레드시트로, 이렇게 자기 타입을 찾아서 컨텐츠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수월하지, 자꾸 남의 흉내 막 내고 남의 방식을 쫓아가면 나중에 힘들어서 그만두시게 돼. 예, 그렇고 마지막으로 내 삶이 컨텐츠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함부로 살아오지 않았는데, 내 나름 열심히 살고 나도 힘들게 이겨내면서 살았는데 내 삶이 컨텐츠라는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내용이 없어요. 좋은 것만 보여주면 사람들은 식상해요. 그리고 배울 게 없어요. 진짜 배우는 건 뭐냐면, 살아오면서 문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개선 활동을 내가 했는가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내가 컨텐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오히려 뭐에 집중하시냐면, 내가 문제 상황을 겪었던 것들, 그거를 재해석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가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 이 부분이 진짜 멋진 컨텐츠가 된다, 이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족한 강의, 부족한 발표 내용인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늦게까지 다시, 예, 조은 교수님 다시 들어오셨는데 다시 한번 해보시고, 네. 예,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예,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지금도 안 돼요. 자, 예. 이상하네. 왜 그럴까요? 예. 지금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이 이슈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내일 아침에 제가 지금 내일 아침에 순서가 지금 아마 없어서 제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그 여행업
업계 쪽에 그쪽에 그 친구들 한 20, 30대인데 그 디지털 마케팅 쪽을 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상당히 제가 중요성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요.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포럼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 유영진 선생님 사실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약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 없이는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누구한테 부탁을 하든 뭐라든. 그래서 우선 제 생각에 1차적으로 우리 그 이번에 그 우리 어르신 프로그램 있잖아요. 메타버스랑 할 때 이때 한번 유영진 강사님을 하다못해 한 2시간 정도라도 그거는 좀 강의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그 뭐 교장선생님도 계셨지만 그 게임 개발 쪽 디자인 쪽에 그 10대 20대 애들인데 너무 애들이 21명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이고 말도 잘하고 확실히 목표가 있는 아이들이니까 하다 보니까 진행이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때도 한번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2시간짜리든 3시간짜리든 좀 하고 우리 포럼 회원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짜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습관화가 안 되면 안 되고, 물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강의 이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하다가 그만두고 아니한 바 못하노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펼쳐나고 유튜브 방송 페이스라 저한테 필요한 분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하려면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이번 기회에 뭐 우리도 그렇고 우리 멤버분들 또 각자 그 제가 MVP 킬러 컨텐츠를 수없이 강조한 이유는 그걸 천상 말과 글과 이미지와 영상 그게 이제 채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 가려면 본인의 킬러 컨텐츠와 비즈니스 방향과 이런 것들이 명확히 설정이 돼야 이게 제대로 진행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다 말고 또 다르게 가고 이상하게 가면은요 괜히 했는데 성과가 그러면은,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아무튼 이용진 대표님하고 좀 만나서 우리 포럼에 대한 거 또 목적은 뻔하니까요. 우리 그 강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또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이냐.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이 플랫폼 안에서. 그리고 분명히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나름대로. 꼭 뭐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어도 그 가치를 나누면서 분명히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판들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2단계로 이번 기회에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 물론 저도 더 조금 약간 이번 기회에 좀 부지런을 떨 수 있으면 또 떨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마음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에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가 되있나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그 단톡방에 주중 프로그램 올려놨는데 아마 백교장 좀 올리려다가 수요로 뺐고 아마 제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만일에 들어가 있으면 내일 약간의 디지털 마케팅이랑 오늘 내용하고 연관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고 해서 내일은 만일에 제 순서면 한 5분 10분 정도만 하고 유영진 대표님 꼭 들어오셔서 같이 약간 오늘 내용하고 연관해서 우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포럼에서 하면 좋겠는가 약간 이렇게 대화 토론 형태로 발전만 이렇게 좀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만일에 제 순서라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은 이제 대전으로 이동 중이고 그쪽에 이제 2박 3일 제가 머무르면서 숙소에 있을 때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오늘 최훈 교수님이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도 지금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고요. 또 다른 분 하실 분 없으면 박예란 선생님의 댓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박예란 선생님의 채팅창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나눔이 가능한 것을 기꺼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좋은 시대입니다. 사진과 에세이를 담아 블로그를 쓰는 딸들을 보며 그만의 개성이 묻어나 놀랄 때가 많습니다. 코드가 맞아 찾고 방문하는가 하면 친구 맺기로 서로 이웃으로서 관계 형성하며 사이버 공간 속 의사소통을 이어가는 현 세대를 느낍니다. 아비나의 아침이 이 시간이 매일 하나를 함께 기꺼이 나누고 방청 콘텐츠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나눠가는 과정도 큰 공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하실 얘기 없으면 벌써 13분이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유영진
박사님은 그 오늘 이거 아마 끄시면 저장될 거예요. 아마 더 잘하실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